일단 멈춤입니다. 일단에 물음표가 붙었어요. 일단 멈춤이 아니고 일단 멈춤이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 야 단독 감액 예산안 상정 보류. 여야 10일까지 합의해달라라고 우원식 의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원래 법정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일단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국회가 열려있는 기간이 10일까지니까 일단 10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좀 해보세요. 논의를 좀 해보세요. 라고 일단 보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오늘을 포함해서 3, 4, 5, 6, 7, 8, 9, 10, 한 8일 정도가 지금 번 거죠. 그럼 이 8일 동안 여야가 잘 내기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다음 기사 보시죠. 감액안 철회 없는 협상은 불가. 야, 쌈짓돈, 삭감, 마땅. 여야는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정부 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정리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여야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는 돈 삭감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황당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네. 황당해야 될 것은 우리 정부하고 국민들입니다. 예산은 677억은 어느 특정 정당과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다 나온 그런 것이 세금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딘 곳에 쓸지 몰라서 이것을 감액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특활비 소위 말해서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십 년째 지속돼 왔던 그런 특수 활동비입니다. 이런 것들 왜 특수란 말이 붙겠습니까? 특별하게 쓰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특수하게 쓰이는 것은 정부 부처가 또는 기관이 국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질서와 치안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필요불급의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용납을 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수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조사를 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때 쓸 수 있는 공개되지 못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특수활동비는 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특정 업무 경비까지 다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이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은 과거의 수사기관이 하급의 수사원들이 자기 돈을 쓰면서 수사를 할 때 이런 부적절한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이 특정 업무 경비를 해서 이건 영수증을 통해서 다 정비가 될 수 있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서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호를 따진다 그러면은 우선 국회부터 특활비를 먼저 삭감을 하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죠. 네. 지금 이상희 의원님 얘기는 괜히 특수활동비냐. 특수한데 쓰니까 특수활동비인 거고 출처를 밝히기 어려우니까 특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출처를 밝히기 어려워서 삭감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정준호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특활비 가장 많이 써본 사람이 자기일 거다. 국정원도 해봤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도 다 특활비 보고 했다. 그리고 원내 특활비 같은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제 기억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내대표 할 때로 기억을 하는데 특활비도 그때 국회 특활비도 현금성으로 지급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투명해지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회 사정기관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불투명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개선해보자라는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으면서 전체 예산까지 이렇게 지금 파국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박정원 원장이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 본인이 제일 많이 써봤지만은 본인은 다 보고시키고 그런 부분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다 이 컴컴한 블랙 상자 이 안에만 블랙박스 안에만 있을 필요가 아니다. 지금 오히려 다 투명화되는 추세인데 그걸 갖고 특수하니까 밝힐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야의 상황이 다음 기사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여야 예산안 양보 없다. 으름장입니다. 여야가 지금 다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한국일보는 뒤에 이런 것도 같이 붙였죠. 막판 타협용 엄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같이 붙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냐.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12월 대구 경북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72.2를 기록했습니다. 해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골목 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지역 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과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등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서 김병주 의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금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에 이 제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야,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협상 여지. 여, 감액안 철회 먼저. 정주원 의원님. 지금 야당에서 감액을 4조 원을 한 이유는 특활비를 제로, 0으로 만든 이유는 이재명 예산을 넣기 위함 아니냐라는 지금 내용이 지금 제목에 아예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증액 얘기 단어를 쓰는 것 자체는 네. 예산 심사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감액 심사로 4조 원 정도로 이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부분을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는 부분이 지금 증액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액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천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증액과 관련된 단어 선양 없이 그냥 우리는 감액으로 밀어붙이고 네. 원천적으로 추경으로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예상 그 법정 기간 정기 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온전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쨌든 성실한 예산 심사에 이어지는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은 네. 어느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은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좀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4조를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감액한 요 4조 원을 어디다가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상희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우리는 처리 안 하면 안 할 거예요라고 하셨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율 배반과 유선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네. 예결위에 50명의 위원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토론을 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결 소위에서 소소위로 넘어가고 300개의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열한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마지막에 소소위까지 가서 20개 정도 항목만 남겨놓고 합의에 다다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 달 넘게 예결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 그 자체를 합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하기 한두 시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네. 이건 뭐냐 그러면은 테이블에서 협상과는 다르게 뒤쪽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이미 다른 정략적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특정 경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 수사기관에 대한 특활비들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money 압력, 예산 압력, 이것을 통해서 수사에 대한 방해를 하는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경제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지역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이야기됐던 이재명 표 예산 넣으려는 그런 어떤 시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병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토론을 거쳐왔고 합의 시점까지 이르는 그 단계까지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한두 시간 앞두고 네. 일방적으로 수정 동의안을 가져와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네. 그 지금 말씀은 합의하기 한두 시간 앞두고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모를 수정안을 뚝 갖고 와서 내밀었다는 거 이거 결국 뒤로 딴 생각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 의원님. 예, 제가 지금 원내 부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네. 사실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사는 예산 심사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네.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절차로 갈 것인지는 원내 대표단 전략이 원래 구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사방해란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다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뭐 법원 예산을 지금 깎는 게 아니고 네.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뭐 수사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앞뒤가 지금 순서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그 본회의 그 진행 전에 오전에 예정이 돼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간 회의가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취소가 되면서 그 시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야 될 시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내 중진들과 함께 의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그 일요일 날 박찬대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여야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부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의원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수사에 대한 판결은 재판의 판결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 압력이 의심이 된다는 것은 그런 공소 유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활비라든가 특정 경비 업무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원내대책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네. 그럼 궁극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위해 위원들을 왜 두게 되면 그 토론을 왜 진행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네. 지금 두 분이 입장을 살짝 양쪽 다 들어봤는데 간극이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데 8일간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여야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예산안으로 여야가 완전히 극대극, 강의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대구에 갔습니다. 어제. 근데 대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불황일수록 확장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서 이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습니다. 서민과 중상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불황기다. 다들 너무 힘든데 이럴 때 정부의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좀 돈을 나라에서 좀 풀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 의원님,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 왜 감액안으로 통과를 아예 그냥 시켰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저 서울신문 기사에서도 나오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예비비가 1.5조를 절대 안 넘었는데 이번에 4조 8천억 편성했는데 이거는 용도 제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이고 거기에서 네. 확보된 비용을 지역화폐라든지 뭐 지역과 관련된 그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그 소신을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맥락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일단 통과가 먼저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결위에선. 그럼 그거를 왜 예결위에서 그 사안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감액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특활비 부분은 전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허영 지금 예결위 간사도 어저께 그 단상에 서가지고 국회 그 감액 심사권 감액권밖에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 예산 심사를 위해서 감액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묵노가 외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맥락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헤아려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뭐 민주당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예결위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니 시한이 다가와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상희 의원님. 특활비보다는 민생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병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 일방적 처리를 한 이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 자체가 위선이고 일배반이 크다는 겁니다. 민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서 확정 재정 들어가야 되고 적극적 재정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국가 예산을 절도 있게 쓰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 준칙 아닙니까? 그 재정 준칙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액으로 일방 통과되고 난 다음에 네. 여기에 대한 역풍이 우려되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의 대책에 대해서 확장 재정해야 된다. 이런 것은 피해 나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TK 의원인데요. 네. TK 방문하셨습니다. TK 방문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대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시추되는 497억 예산 삭감 다 했습니다. 이건 8억 시추하지 정도 말라는 남기고 얘기죠. 삭감했죠. 시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특정 지역에만 가는 혜택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에너지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요. 여기 시추를 하지 못하게끔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은 에너지 안보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로 설명해야 될지 그 이유 자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은 뭐 특활비뿐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되는 뭐 시추 비용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삭감을 했다. 근데 그러면서 관련 지역에 가갖고 확장 재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산안 얘기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극과 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실 예산안 관련해서 당장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여야의 뭐 충돌, 대립, 이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만평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윤 대통령입니다. 지금 일단 큰 눈덩이가 머리를 한번 쿵 맞고 앞으로 왔어요. 뭐냐? 예산 삭감 눈덩이입니다. 쿵 맞고 왔는데 그 뒤에 또 오는 게 검사, 감사원장 탄핵 눈덩이가 거의 뒤통수에 가까이 다 왔습니다. 곧이에요. 내일이죠. 저희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째깍째깍이라고 탄핵식에 째깍째깍이라고 했는데 이제 곧 탄핵안이다. 탄핵안이 곧 내일 있을 거다. 그리고 아마도 통과가 될 것 같다. 왜? 민주당이 과반인데 민주당에선 탄핵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기사 하나만 같이 볼까요? 오늘 이런 기사도 세계일보에 또 나왔어요. 검사 탄핵안 가결된, 이미 가결이 됐다는 전제로 또 이 얘기를 뽑은 거죠. 검사 탄핵안 가결된 최대 1년 업무 공백이다라는 거예요. 정 의원님. 그 지금 이 아예 그냥 세계일보는 당연히 가결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과반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업무 공백이 좀 상당한데 탄핵하면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사실 괄호 안에 좀 들어있어 보입니다. 사실 대검에 지금 지휘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사 일선에 투입되어 있는 평검사들이 탄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 공백, 그 해당 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건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지검에서 지금 검사가 몇 명인데 12명 지금 탄핵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업무가 반영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검사 숫자가 제가 알기로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 극히 일부의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가 된다고 해서 검사 전체의 무슨 업무가 그 마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는 분명히 조금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12명인데 전체 무슨 공백이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는 거 좀 어폐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상희 의원님. 수사의 연속성과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검사가 그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은 공소 유지도 어렵고 수사의 연속성도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지금 사법권, 입법권, 뭐 행정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권 분립의 자체를 이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탄핵되게 되면은 검사들의 인사권까지 국회가 좌우하게 되는 그런 입법 독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1년 동안 탄핵될 때까지 업무가 공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이재명 사법 미스크에 대한 사건들 아닙니까? 위정교사죄부터 시작해서 공소 유지해야 되고 여기에 민주당 돈포토 사건까지 다 검사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 해당 검사들 다 탄핵시키는 거예요. 이번 22대 들어와서 탄핵만 18명입니다. 그중에 검사가 9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탄핵시키면 공소 유지를 앞으로 재판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3,000명이 넘는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오늘 아마 내일이 당장 표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오히려 검사 탄핵한 얘기가 하루 종일 좀 계속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